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 개인 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주제를 제가 이런 여성과 결혼하면 안 되는 관상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한번 결혼하면 안 되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 사진이 좀 진하고 좀 밝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뿐이 출력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사진을 좀 크게 좀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커도 그렇기 때문에 보실 때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신다 그러면 세로로 보시지 말고 가로로 보십시오.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물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은 첫째, 느낌, 기운, 기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기세, 기운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의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부자의 관상을 하고 있는지 귀한 관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굴이 여기는 좀 우는 듯한 그런 인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기운, 기세가 좋은 그런 관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눈은 반드시 살펴봐야 되죠. 안광 자체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각이 졌죠. 안광이란 것은 눈빛입니다. 사람은 눈은 정신이기 때문에 눈빛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눈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 눈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눈빛입니다. 그것을 안광이라고 합니다. 이 눈빛이 좋게 되면 좋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봤는데 눈빛이 탁하다. 이것은 결코 그 날이라든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좋지 못한 일이 닥쳐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이 썩 좋은 눈이 못 됩니다. 그리고 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는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학을 공부했었죠. 오학이란 것은 이마, 양강골, 코, 턱. 오학은 5개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위가 좀 솟아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솟아야 됩니다. 솟아야지 좋은 관상입니다. 이 코는 중악이죠. 토산입니다. 그리고 재백궁이요. 재백궁이라는 것은 돈이죠. 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코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콧대가 전체적으로 좀 빈약하죠. 그리고 이 부위가 굉장히 푹 꺼져 있습니다. 눈과 눈 사이를 상근이라고 합니다. 눈과 눈 사이를 이 부위를 산근이라고 합니다. 산근이죠. 왜 산근이냐면 산근은 산의 뿌리란 뜻입니다. 제가 코는 중악이라고 그랬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보게 되면 이 부위가 요 준두에 해당됩니다. 봉우리. 그리고 이 부위가 요 상근에 해당됩니다. 산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가
이렇게 푹 꺼졌다 그러면 좋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가 푹 꺼지게 되면 도덕심이 약합니다. 약하다. 그것을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애기나 어린애들 보십시오. 여기가 없죠? 여기가 푹 꺼져 있습니다. 어린애나 애기들은 아직 도덕심이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관습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이 부위가 꺼졌다 그러면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근은 질애궁이라고 합니다. 질병과 애군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근이 약한 분들은 질병에 걸리기 쉽고 그다음에 애군이 따라옵니다. 애군이란 것은 가다가 내가 뭔 사업을 했다 그러면 실패할 수 있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에서 그만두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애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의민이십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의민이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한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기운 기세가 귀하거나 부자의 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부자 아닌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반드시 코를 보라 그랬죠. 코를 한번 보십시오. 코를 한번 보십시오. 코가 부자의 상이 아닌 것입니다. 격이 높다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반인의 사진을 놓고 공개적으로 평하면 어떠냐고. 관상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다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관상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저를 염려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물을 자꾸 살펴보고 관상을 이론을 접목해서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이게 관상 공부입니다. 그 관상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상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인물을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상 공부를 했더라도 정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개를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죠. 그만큼 사람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 그러한 의미로 관상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